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황대산 선발위원장이 참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황대산 씨가 뭘 얘기했죠?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모든 당시의 포스터, 기재부 장관 명의 공문, 그리고 다른 멘토들이 일관되게 얘기하죠. 이건 대학 재학생,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생,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이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황대산 씨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마 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멘토들이 선정되기 이전에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인 것 같다. 대학 재학생으로 명시한 것은 초안이다. 실제로 지원자들이 보고 지원한 것은 홈페이지 각종 대학 게시판 프로그래밍 커뮤니티에 올랐던 모집 공고다. 이거는 아마 초안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이준석 씨는 너무나 황대산 씨한테 마치 전화라도 받은 것처럼 황대산 씨 선발위원장 맡으셨던 황대산 씨도 입장을 밝히셨네요. 이렇게 딱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단 말이죠. 황대산, 이준석.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궁금합니다. 일단 황대산 씨의 주장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maybe.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한 선정 이전에 정부 측에서 마련한 초안일 것으로 보인다. 아마 정부 초안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장관 명의로 된 공고 번호까지 나와 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멘토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이분도 소마 멘토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분은 2010년 당시에 이런 말씀을 이노티브 여기 보면 멘토라고 자기를 2010년 6월 2개월 전이죠. 8월부터 시작됐으니까 자기가 멘토인데 처치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열정 있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대학원생 분이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각종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이분도 멘토신데요. 그런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공무원이 당시에 올렸던 직영부의 공고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명시가 돼 있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본고 과정에 적극적 참여 가능한 자, 방학 기간 동안 집체 교육이 있어. 니네 집에 못 간다. 집체 교육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겁을 주면서 재학생인 자를 요구하고 있죠. 이게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 공고 번호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대산이라는 분, 선정위원장을 맡았다는 분, 그리고 포스팅 올리자마자 이준석 씨가 바로 RT를 했던 바로 그분은 왜 정부 측 초안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요? 황대산 씨. 이해할 수가 없으시죠. 잠시 뒤에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의 동기, 소마 동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일기 연수생이었다. 당연히 학생만 되는 줄 알고 들어갔다. 이 팩트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상당 현금으로 장비를 주고 월 단위 100만 원씩 장학금을 줬는데 재직자는 지원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 최소한 앞뒤 맞지 않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한 소마에 불똥 튀는 거 아니야 걱정도 하고요. 분명히 팩트라고 다른 멘토 그리고 멘티 학생들 연수생들 그리고 기재부 장관 명의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증언을 하고 있는데 유독 황대산 씨 요분만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 왜 별도의 지침을 황대산 씨만 알고 있었을까? 별도의 지침 다른 친구들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황대산 씨가 어떤 분이었나? 미네르바 사건 혹시 아세요? 이 선발위원장이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급속도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미네르바가 체포된 적이 있어. 박대성이라는 사람이야. 실명은.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인 저는 이제 초기 댓글 부대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미네르바를 공격합니다. 왜? 미네르바가 MB의 경제정책을 비판했거든. MB의 경제정책을 막 비판하니까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이 초기적인 언론 탄압이었죠. 박대성 씨 그래서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박대성 씨가 가짜다 이런 공격성 글이 많이 난무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박대성 씨, 미네르바로부터 나를 가짜라고 공격한 당신 명예훼손이야? 라며 몇 명을 고발합니다. 그때 고발당한 사람이 32살 황아무개 씨야. 이 사람 이름이 황대산이야. 황대산. 동일인일까? 동명이인일까? 황대산, 황아무개. 이때는 황아무개라고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황대산. 미네르바는 우울증 대단히 심하게 앓았고 미네르바 되게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황대산이 바로 그 사람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대산 씨가 스스로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혹시 황대산 씨가 뭐 그런 쪽에 정치적인 취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준석 씨랑 정치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사전에 또 꼭 기관이 개입되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가 유지됐던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바로 황대산 씨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에 황대산 씨가 관련된 내부의 문건이 이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연수생 선발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거 그대로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2010년 7월 10일경 당시만 해도 이제 원서 접수를 통해서 이제 내부 면접 등의 이제 준비가 진행될 때였어요. 그런데 웹에서 325번 학생 정보가 누락됐네요. 이런 글이 있답니다. 황 위원장으로부터 아래 내용을 받았다. 황 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황대산 씨입니다. 이번에 그 글을 올렸던 위원장이라고 했던 그분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내부 통신망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네이버 카페야. 여기서 이제 전형 절차에 대해서 직원들과 멘토들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던 겁니다. 옛날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2010년입니다. 접수번호 325번 이준석 학생의 경우에 지원서 파일이 첫 페이지에서 잘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셨던 멘토께서는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밌습니다. 이준석 씨가 조금 전에 자기 이력서를 공개했잖아. 이력서 윗부분 지금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에서 잘렸다고 그랬잖아. 그죠? 지원서 첫 페이지 윗부분에 뭐가 있었나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력서 첫 페이지 윗부분에 뭐가 있었길래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 이준석 씨의 스스로 자기가 공개한 지원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소속 학교. 소속 학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해 놨잖아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기재해 놨잖아요. 그리고 황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당시 기재부 장관명의 공식 관보에는, 공문에는 대학 재학생, 고등학생,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공유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속학교에 빵 또는 소속학교 없음이라고 써야 되죠. 가로 열고 저 군인인데요. 가로 닫고 국방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속학교를 하버드라고 써놨어. 9월 복무 끝나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서식에도 안 맞고 이게 남아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지. 별도의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주장은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하셔야 돼요. 황대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요거가 윗부분이 에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를 대체하는 다른 스텝을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게 그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황 위원장, 황대산 위원장입니다. 황대산 위원장이 다른 멘토와 직원들에게 보낸 거예요. 접수번호가 이준석 학생 같은 경우 325번이었대요. 뒤늦게 350명까지 전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에 원서를 낸 거야. 그죠? 325번. 이준석 학생의 경우, 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황 위원장도 분명히 학생 아니어도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어제 포스팅을 했지만, 그죠? 그래 놓고 내부적으로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어폐잖아. 스스로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죠? 이준석 학생의 경우 지원서 파일이 첫 페이지에서 잘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지원서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셨던 멘토께서는 파일을 다른 다운로드로 받아 평가해 주세요. 다른 파일에는 이미 수정해 놨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수정된 상태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나중에 진행됐던 2010년 결과물에 대한 11년 1월에 나온, 이준석 씨는 이게 11년에 나왔으니까 자기 10년에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이게 10년 거를 11년 1월에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완전히 이준석은
제가 봤을 때 원래도 그랬지만 놀리고 나발이고 다 포기한 상태 같은데, 여기 보시면 최종 선발 결과에는 자기들도 문제가 되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생, 대학생, 석사과정 해서 총 100%가 다 재학생으로 선발됐다라고 사후적으로 보고서를 올린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준석은 어디 있을까? 이준석이 고등학생 18명 중에 끼어있진 않겠죠. 석사과정에 끼어있기도 어렵지. 석사과정이면은 그 석사 공부하는 소속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대학생 70명에 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요렇게 사전에 먼저 첫 페이지가 잘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파일로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보면 황 위원장이 보낸 이 서류에 보면 325번 이준석 학생의 경우 뭘로 돼 있습니까? 대학생으로 돼 있잖아. 이미 소마 코리아 어플리컨스 응시자란 말이죠. 응시자 325번 응시자, 요건 클릭하면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면 이준석은 대학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생으로. 코딩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 대학생 70명 중에 한 명으로 신분이 세탁돼서 현재 병특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겸직을 한 거죠. 이준석 씨는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정치초단. 이거 되게 재밌더라, 정치초단. 어제 보도한 게 있어요. 자기가 배산화를 왜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싸이 때문에 봉사활동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싸이가 2007년 12월쯤에 군대를 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도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 갔는데 싸이 때문에 봉사활동을 했다. 싸이가 병역비리로 해서 군대를 다시 가는 걸 보고 시겁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철저하게 근무했다. 그래서 과외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과외를 해도 겸직 의무에 위반되는 거 압니다, 이 친구가. 자, 보세요. 자기가 진술하고 있어요. 베나셀을 2007년에 만들었는데 당시에 병특에 되게 성실하게 했다. 왜냐면 2007년 병특 가기 직전에 싸이가 걸렸다. 그래서 시급한 거야. 뭐 어떻게든 뭐 하버드 다니다가 비행기 왔다 갔다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또는 뭐 어떤 기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특에 가는데 싸이가 딱 재심 걸려서 가는 걸 봤거든. 이상호 기자 때문에. 그래서 시급한 거죠. 나도 이거 나중에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재발이 저렸나? 이준석 씨? 재발이 저렸지? 자, 봅시다. 그러면서 설마 이준석 씨.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응?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조심하기 위해서 겸직을 안 하려고 과외도 안 했다. 자기가 병특하면서 어느 정도로 극단적으로 잘 준수를 했냐면 병특하면서 뭐 비영리 활동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응? 알바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정말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래서 싸이 얘기 계속합니다. 근무지탈로 걸렸던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근무지탈을 꿈에도 못 꾸고 알바도 안 했다. 그러니까 알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준석은. 싸이가 걸려드는 걸 보면서 문제될까봐 자기는 재발이 저렸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상호 기자가 자기를 취재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지 몰라도 알바도 안 했대. 알바를 그때 하지 그래서 차라리 편의점에서.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들어가서 남들의 기회를 빼앗고 대학생 캐테고리로 딱 대학생으로 탈바꿈한 거지, 신분이. 그래서 이노와치 같은 거, 이노티브에서 만든 이노와치를 자기 작품처럼 막 이렇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무소 위조가 최소한 성립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0만 원짜리 컴퓨터, 뭐 각종 장비, 시설 이용 매달 1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차라리 알바를 한 게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문제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더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기본적으로 오늘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 황대산 씨 주장과는 달리 사전 일부 지침이 있었고 정부에서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른 멘토와 또 멘티들 그리고 정부 관보를 통해서 기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황대산 씨가 이렇게 참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황대산 씨 이름을 이제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래서 이 내부 문건을 제가 공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대산 위원장께서는 왜 이준석 학생의 첫 페이지가 잘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파일로 받으라고 했나? 저는 강하게 바로 이준석과 관련된 소속이 부정하게 기입된 요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멘토들이 아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저한테 제보 주고 계신 복수의 멘토들은
이준석이 대학생인 줄 알고 있었어요. 다. 왜? 보고서에도 대학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황 위원장이 준 파일에도 접수번호 325번 이준석은 대학생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 다녀? 더구나 산업체계능력원이야? 아이고 큰일 났다. 무척 놀랬대요. 들어오면 안 되는 애가 어떻게 들어왔지? 바로 이게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길목에 황대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페이지가 잘렸다라면서 다른 파일을 받게 해서 평가를 가능하게 했고 접수번호 325번에 대학생 코드를 부여했다. 황대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황대산 씨를 어떻게 소개하나? 이름을 까면 어떡하지? 고소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준석이 고소 들어올 텐데 황대산 들어오면 꽉 차네 대충? 그래서 사실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어제 참전해 주셔서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황대산 씨는 과연 미네르바를 공격했던 황대산, 당시 MB를 쉴드 쳤던 황대산, 정봉주 사건에도 미네르바 황대산이 등장했었네요. 정봉주 사건에서 미네르바를 공격했던, 미네르바가 MB 정부의 경제 정책을 상당히 전문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격했거든요. 근데 그때 쉴드 치는 글을 썼던 게 황대산이야. 그리고 미네르바로부터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했던 황대산. 그 황대산이 또 정봉주도 때렸어. 황대산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인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어제 국정원 직원이 복수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우리 이준석 대표는 복수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멘토로 인볼브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미확인 당시 관련자의 제보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황대산 씨가 국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 질문이 가능합니다. 황대산 씨, 국정원 직원이십니까? 황대산 씨, 이준석 씨와 내부 지침, 별도의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 대학 재학생 아닌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냈던 소마에 응시하도록 자문해 주셨습니까? 325번 응시자라고 하는 코딩을 자의로 진행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서. 그런가 하면 왜 다운로드가 실패했다며 다른 파일로 작업을 하도록 하셨는지, 혹시 그 문제의 지원서 상부에 있던 소속, 부정하게 잘못 기재된 소속을 가리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황대산 위원장께서 참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기울어진 언론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의 알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 고발뉴스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정기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com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데요. 온라인이라 좀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ARS 전화를 개통을 했습니다. 1877-0786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힘을 보태주십시오. 지금 ARS 1877-0786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여러분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멀리 오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팽목에서부터 광화문 촛불광장까지 중계차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 지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계차, 중계 장비가 있는 중계차는 아니었지만 이동 취재처였지만 팽목에서 광화문까지 우리 유가족들 걸어가실 때는 그게 호송차 또는 앰뷸런스 용도로도 쓰이기도 했고요. 광화문에서 비 올 때는 또 비를 막아주는 천막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중계차 통통이 처분을 했죠. 이제 다시 지금 대선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통통이가 좀 필요한 그런 새로운 임무도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가 더 힘낼 수 있도록 ARS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877-0786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